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정다운 소리, 고향의 소리, AM 1450 1230 라디오 한국. The first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박승원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이 알고 싶으신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미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이미숙 회장 그리고 임원이시면서 무궁화 한국학교 권순우 교장을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미숙 회장님은 이번에 처음 이제 회장이 이제 선출이 되신 거죠? 네. 우선 애청자 여러분께 재미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회장으로서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 신임 회장 이미숙입니다. 우선 부족한 점이 사실은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또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제가 회장으로서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2세 아이들, 3세 아이들, 그리고 또 한글학교에 어떤 그 작은 한글학교나 어떤 그런 한글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참 지금 기쁩니다. 네. 하여튼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또 보람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임원들도 이제 다 이제 같이 하실 텐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나요? 임원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임원은 제일침례교회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교사이신 김한경 교사님, 그리고 또 벨뷰 사랑교회에서 이용준 교장선생님, 그리고 또 오레곤에 또 저희 부회장이 또 있습니다. 이경아 네. 부회장님, 그리고 또 알래스카에 또 부회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이혜경 부회장님, 그리고 세틀 비전 한글학교 교장선생님이신 김근영 교장선생님, 그리고 성김대건의 교사이신 김성아 교사님 가고요. 그리고 세틀 통합 한글학교 세틀 캠퍼스의 네. 오희경 교사님, 그리고 무궁화 한글학교 교장이신 권순우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사카 한글학교 교사이시면서 벨뷰 사랑의 교회 교사이신 줄리언 김 교사님이 이렇게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이미숙 회장님을 도와서 일을 할 건데요. 자, 이제 올해 서북미 한국학교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게 좀 궁금해요. 서북미 한국학교는 늘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이제 이 회장님께서 2016년호 재미학교 서북미 협의회 배를 어떻게 끌고 갈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내부와 외부의 조용한 변화를 일으켜서 일단은 건강한 협의회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또 이 시대에 맞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이고 체계화된 조직으로 임원들과 그리고 회원 학교들과 함께 운영해 나가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세틀 총영사관과 적극 협력해서 운영 현황이나 그리고 당면 문제점들을 함께 의논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한글학교를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을 맡으셨고 또 현재는 무궁화 한국학교 교장직을 맡고 계신 권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2016년 재미학교 서북미 협의회를 어떤 쪽으로 끌고 가고 싶으세요? 저는 뭐 이미숙 회장님이 다 이야기 했는데요. 적극 협력하고 또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갖고 좀 더 새롭게, 다시 말하면 좀 실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재미한국학교 서북미 협의회가 더욱더 발전을 하고 또 그 혜택은 바로 우리 2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북미 한국학교 보면 아주 굉장히 1년 내내 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취재를 해보면 많이 취재를 갔는데 올해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나 저기 참석하고 싶다. 이번에는 가을에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2016년도 사업 계획은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이 수립돼서 이미 교장 선생님들한테 전달이 됐고요. 지난 2월 6일에 신년 교장 모임 및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3월 18일, 19일, 20일 저희가 항상 한국어 SAT2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이라고 그러죠. 네. 4월 16일에 한국어 능력시험이 있고요. 워싱턴 대학교에서. 또한 한국어 학력경시대회, 가장 아마 집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또 나타내시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4월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한국어 학력경시대회. 그다음에 합창 경연제 및 한국어 말하기 축제가 5월 14일에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6월에는 항상 하였듯이 가장 신나고 또 재미있는 기억할 만한 학예 경연제가 있습니다. 6월 4일. 그리고 7월에는 저희가 그 해외에 있는 모든 그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그 모임이 있는데 낙스라고 그래서요.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콜로라도 덴버에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8월에 이건 처음 실시해 보는 건데요. 네. 어린이 한국 문화 역사 체험 캠프. 그래서 9월이면 아이들이 다 새로운 새 학년이 됐는데 그러기 전에 저희가 한 일주일 전쯤 될 것 같아요. 8월 27일 하루 온종일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네. 같이 모여서 정말 우리 문화 또한 우리의 역사를 직접 몸소 체험하는 그런 캠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이제 시도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항상 있었듯이 10월에는 교사 집중 연수 및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교육기금 모금의 밤이 11월 13일에 있습니다. 네, 예. 1년 다 갔네요. 네. 상당히 이제 거의 매달 한두 개씩 있는데. 네. 올해 8월달에 한다는 그 문화체험, 역사체험은 아이들한테 참 좋은 그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 잘 짜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그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우리 2세들에게 한글 교육, 우리말 교육에 남다른 그 공헌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쭉 이렇게 일을 해 오시면서 왜 한글 교육을 우리 2세들에게 해야 되는지를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우선 제 2세 교육, 한글 교육이 왜 꼭 필요한지 제가 그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네. 셋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16살이에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은 할머니하고 한국에 계신 할머니랑 통화를 하면은요. 네. 말을 못 해요. 네. 다 잊어먹었나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좀 늦게 한글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아이들 셋을 키우다가 보니까 그 저희 2명, 그러니까 밑에 그 오빠 말고 2명의 둘 딸은 한글 교육, 한글을 배우는 거는 그냥 버릇같이 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네. 매주 한글 교육을 하는 건데 아들 같은 경우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미 시작할 때는 이미 운동이나 막 그런 것들이 우선권이 됐고 한글 교육이 뒤로 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한글 하는 잠깐. 네. 그래서 네. 때를 놓치면 힘든 거예요. 맞아요. 한마디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가 늦게 시작을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때가 있어서 그 둘째, 셋째는 어려서 일찍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든지 그 때를 놓치면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그때라는 게 언제가 좋을까요? 이르면 이를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네. 그러니까 병행하는 게 좋아요.
예, 아이들이 영어하고 그 같이. 영어하고 헷갈리지 않을까요? 저는 절대 아이들은요 2가지 이상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아기 능력이 때서부터 있죠. 탄생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신생아 조그만 쓴 아기 때서부터요 네. 그런 능력은 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늦게 배우면 이제 그런 능력이 조금씩 더 줄어드는 아무래도 거죠. 그렇죠. 힘들죠. 언어는 그렇군요. 잃으면 잃을수록 좋습니다. 시작하는 게. 그래서 이제 꼭 가르쳐야 근데 가르쳐야 네, 되는 이유를 오케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대와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지금 보면 할머니와 누구랑 통화를 해도요. 그 언어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그런 정체성과 어떤 본인의 뿌리가 어떻게 보면 희미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네요. 굉장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뭐랄까요. 할머니와 소통과 또 나아가서는 또 부모하고도 또 어느 정도 소통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소통도 굉장히 저희가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그리고 또 한 어떤 미국계 한국인으로서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우리 또 무궁화 한국학교 권 교장 선생님은 특별히 또 애들하고 많이 이제 시간을 보내실 텐데 왜 우리는 2세 교육에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모든 분들이 또 알고 계시지만 나무하고 비유를 해서 뿌리 없는 나무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한 뿌리는 다음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저희를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네.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뿌리 교육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고 잘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맡은 일이 한국 학교에서 하는 일이 말하자면은 뿌리 교육이라는 것이 뿌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공급이 돼야 되고 또 그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전부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시겠지만 이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 한국 우리의 그 말과 또 글에 대해서 열심히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아이들한테 잘 전달해야지만이 다음 세대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차피 나왔고 미국에서 생활을 할 거니까 영어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한국말을 가르치면 오히려 영어 발음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말을 안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이 아닌가요? 옛날이 아니고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결국은 그 엄마가 지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엄마랑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후회를 하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중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대요. 한국 분들이 별로 없어서 학교에 정말 학생이 하나가 있다든지 할 때는 한국말을 집에서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오신 분들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한국 교육에 대한 굉장히 열정이 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그 열정을 한국 부모님들이 한국 부모님들이 근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아무래도 자녀들이 영어가 딸리면 수학을 아무리 그 넘버를 잘 해도 영어가 딸리면 수학도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응용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가르치면서 또는 이미 졸업하고 나간 학생들 중에 좋은 에피소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인상 깊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나요? 오래 하셨으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이제 제가 이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좀 열심히 했지요. 한글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한글을 배운 학생들이 과연 사회에 나가서 얼만큼 잘 쓴다 그러나요? 사용하고 또 이용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배워서 그 한글을 어떻게 또 잘 사용하는가.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많이 이제 사회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가끔 만나서 이제 듣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께서 직접 말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성공적이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이라 그랬고 세계화 시대라 그러는데 뭐 자기 나라 말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통 2, 3개 국어는 해야지 정말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더 하죠. 그래서 이 한국어는 영어는 이제 기본이고 한국어가 이제 제2외국어가 되는데요. 여기서 크는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갖고 한국학교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뭐 많은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이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위에 있는 분들이 한국이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어가 필요한데 신입사원인데 한국어를 하니까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데리고 말하자면은 딜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예, 한국하고 할 때. 그리고 한국에 직접 갈 때도 또 데리고 가고. 네. 예. 그러니까 다른 직원보다 이 직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면 예. 다른 직원 쓰면은 불편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또 경제적으로 돈도 더 들어가고. 그렇겠죠. 그런데 너무 편하고 바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또 직원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진급도 빠르고요. 예,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다고. 그렇군요. 그렇게 좋은 일도 있고. 그 우리 이미숙 회장님께서는 이제 아이들이 셋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아이들을 그 한국 교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서 힘든 점은 없었어요? 특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가 조금 그거를 그러니까 우선권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고요. 이제 아이들이 한국 학교를 가는 거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네들이 준비할 때 그러니까 엄마가 내일 한글 학교다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프레셔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걸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그걸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습들을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거는 이제 이미숙 회장님이 자녀 교육이 잘 돼서 그렇게 된 거고 혹시 엄마가 가라고 그래도 가기 싫어하고 그런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많아요. 들어요. 그럴 네.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들은? 그게 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찍 시작한 애들이 보통 한 5년, 6년 다니면 이제 어느 정도 읽고 쓰고 자기가 좀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게 고비거든요. 네. 사실 산으로 말하자면은 탑에 정상에 서야지만 그 다음이 굴러 내려가요. 그냥 오케이. 쉽게 그냥 쭉 내려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4년, 5년 다니면 학생들이 그 뭐라 그러나요? 지겹다? 예. 좀 근데 지루해해요. 지루해하죠. 그러니까 재밌어하는 애는 잘하기 때문에 재밌어하지만 못하는 보통은 애들. 이제 못하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힘들죠.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요. 그래서 그렇죠. 보면은 보통 두고 다닌다고 하나요? 부모님들이 네. 그러니까 동생은 데리고 다니고 네. 그래서 그때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잘 말을 해갖고 데리고 다니는 게 아무튼 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엄마가, 예 산에서 거의 정상에 왔는데 아깝죠. 거기 정상에 서면은 그냥 그 다음 굴러 내려가는 건데 걔가 물론 못한다는 게 아니라 웬만큼은 해요. 근데 거기서 스톱하면은 그냥 그건 멈추더라고요. 끝이죠. 오케이. 예. 그렇군요. 제가 이제 저는 아이들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항상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한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니네들이 나가고 싶으면 어느 경시대에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한글 학교를 이제 이끌어 왔는데 아이들끼리 말을 많이 한답니다.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런치 시간에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한글 학교에 말을 많이 해요. 본인들이 얘들 한국말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한글 학교에 대해서 말을 한대요. 그런데 주로 제가 얘기 듣는 거 뭐냐면 나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라 그래서. 그렇겠죠. 그게 그런 많지요. 아이들이 예.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 여기 대회 나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 엄마가 하라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협의회에서 하는 대회 같은 거도요. 예, 아이들이 본인들이 스스로가 나 이거 나가고 싶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엄마들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엄마들이 나가라고 해서 억지로 나가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아까 그 사업계 네. 예, 말씀드렸지만 좀 더 방향이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부담을 좀 줄이고요. 즐겁고 재미있는 쪽으로 좀 신나는 쪽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뭐 누가 1, 2등 하고 누가 상 타고 지금 경쟁이 이제 갈수록 뭐 이렇게 좀 과열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거를 좀 방향을 좀 틀어서 네. 좀 전부 다 즐기고 즐기면서 재밌고 그런 거. 그렇죠. 한국 학교 재밌다 이래야지 오거든요. 그럼요. 예. 그럼요.
스트레스 받으러 가는 곳은 아니니까 네. 암만 배우러 가는 것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보다는 즐거워야 이게 잘 배워지는 그리고 그게 거니까.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두 분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새롭게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즐거운 한국 학교 한글 교육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2세들을 가지신 우리 애청자분 학부모님들께 뭐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고 이제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전에 했던 이야기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아이들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로 이유들은 엄마들이 너무 기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많다 보면 아이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갑니다. 자꾸 벽이 쌓이기 시작해서 결국은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고등부 같은 그런 티네이저라고 할까요? 네. 부모님들이 통솔하기도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든 나이인데 거기에다가 한국 학교에서 뭐 상을 타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결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서 즐겁게 가서 너무 어떤 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이렇게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가서 즐겁게 한글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즐겁게 다녔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는요, 아이들이 한국어 수준, 그러니까 한국어를 학습하는 그 수준이 달라집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을 봤는데요, 부정적인 아이들과 부정적인 한글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요, 벌써 그 차이가 굉장히 습득하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아이들을 좀 풀어놔 주시고요, 한국 학교 가서 일단은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국에 대한 언어나 문화나 역사 등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조금 느슨하게 놔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이제 어릴수록. 근데 몇 살부터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나요? 학교마다 다른가요? 학교들이 무궁화학교는 3살 반부터 시작해요. 네, 3살 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저도 교회 이제 교장을 오래 했는데요. 교회에서 예전에는 3살 반 그렇게 있었어요. 나이가 사실은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장하고 1, 2년 있다가 유치원 그러니까 킨더가든 들어가고 5살 되고 어느 정도 어떤 법이 있고 앉으라 그러면 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이로 저는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빠른 나이도 아닌데요? 그렇게 빠른 나이는 아닌데요. 좋은 나이예요. 괜찮아요. 그때부터 해도 왜냐하면 괜찮아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한글 학교나 어느 단체에 왔을 때 나름대로 따라야 되는 그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라 그러면 앉고 앉으라 그러면 일어나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통솔이 안 될 때는 또 다른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제 부담을 주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요. 그 글자를 습득하고 이러는 것보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예절 교육이라고 하나요? 그거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2세를 가지신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좌우지간 한글 교육은 어릴수록 좋다고 하니까 4살 넘어서 4, 5살 때부터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두 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재미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가 잘 번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승원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ook.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이 이어지고 1시부터 재경이의 싱싱라디오가 방송됩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